예, 지금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워싱턴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먼저 핵안보 정상회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핵안보 정상회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09년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해서 만들어졌는데요. 2010년 미국에서 첫 회의가 열렸고 2012년에는 서울에서 핵안보 정상회의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3월 31일과 4월 1일 이틀간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4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마지막 회의이기도 한데요. 주최국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52개국 정상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4개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함께 최대 핵 보유국인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지난 6년간 이어져온 성과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올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추가 핵실험을 예고한 만큼 북핵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제 곧 핵안보 정상회의 업무 만찬이 시작되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을 핵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핵 문제가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 테이블에 올려졌다고 할 수 있는데 국제사회가 북한을 강도 높게 압박하는 이 외교 무대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북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국 정상들이 머리를 맞댄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안보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숨가쁜 양자, 다자 정상회담이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오바마 대통령, 시진핑 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한미, 중일 정상이 그 중심에 섰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하루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졌는데요. 그야말로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 하이라이트는 한미일 정상회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새 정상의 언론 발표 내용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미일 3국은 이를 위해 안보리 결의 이행뿐만 아니라 각국의 독자 대북 제재 조치 시행을 서로 긴밀하게 조율해 가면서 국제사회가 실효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We agreed during this meeting that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s essential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deterr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he potential of nuclear proliferation as a consequence of North Korean activities. 日米韓があらゆる分野において協力を強化をしていくべきだ。そのことを確認できたことは大変大きな成果であったと思います。3カ国の外務、防衛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억제하는 데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각오를 다진 자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3국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더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연쇄 북핵 회담 말고도 이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도 별도의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역시나 북핵 문제가 두 정상 간의 핵심 의제 중에 하나였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가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는데요. 이 결의안은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물밑 조율 결과 탄생한 겁니다. 다만 이후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 즉 독자 대북 제재를 발동하면서 미중 간의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견해차를 보여왔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면 다자 제재와 함께 양자 제재를 주장한 반면 중국은 다자 제재 외에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제재를 반대한 데 따른 겁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이런 인식차를 얼마나 좁힐지가 관건이었는데요. 이번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중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 주석과 나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전한 이행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양국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과 같은 행동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에 호응하듯 미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에는 미국 대선과 관련한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화당의 선두 주자죠. 도널드 트럼프가 최대 위기에 몰렸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트럼프의 막말은 대선 출마 선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왔는데요. 멕시코 이민자들을 성폭행범 취급하는가 하면 테러 용의자에 대한 물고문,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 금지 등 인종차별적 그리고 여성차별적인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불법 낙태를 한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Do you believe in punishment for abortion? Yes or no, as a principle? The answer is that there has to be some form of punishment. For the woman? Yeah, there has to be some form. 당장 공화당 경쟁 후보들 그리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트럼프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2위 주자인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트럼프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끌만한 것이면 뭐든지 말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터무니없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트럼프와 공화당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확산되자 트럼프는 이례적으로 발언한 지 3시간도 채 안 돼서 말을 바꿨는데요. 여성은 피해자고 불법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사태 수습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때문에 여성표가 대거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또다시 곳곳에서 대선 후보 경선전이 펼쳐지는데요.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이번 막말로 제동이 걸릴지 또다시 난관을 뛰어넘을지 주목됩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당초 발언보다 한 발짝 물러서긴 했지만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경선전의 최종 승자가 되면 역대 가장 인기 없는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